오늘 4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계시는 황이동 교수님입니다. 대전에서 아침에 6시 출발해 오셨거든요. 2시간 동안 잘 경청해 주시고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이동 선생님. 네, 경남 유교대학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가 네, 조금 이따 벗을게요. 예.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정말 이걸 몰랐는데 참 코로나 사태로 이게 입 막고 살고 활동하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그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참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 다 본다. 그죠? 정말 우리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봤어요. 그죠? 어쨌든 이제 머지않아 아마 극복될 것 같습니다. 그죠? 금년 후반기쯤이면 백신 다 맞고 하면은 아마 극복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그동안 입이 근질근질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뵙고 2시간 동안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강의집에는 126페이지부터 강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그냥 제 강의를 편안하게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눈도 어둡고 그러신데 그 읽으려면 골치 아파요. 그냥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강의 드릴 주제는 우암 송시열과 명제 윤정입니다. 여러분들 우암 송시열 선생은 알고 계시죠? 예, 아마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 역사에서 우암 송시열 정도는 아마 아실 거예요. 명제 윤정도 기억되십니까? 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유교가 자, 우선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동인 서인으로 말하자면은 조선 쪽 유교가 하나는 영남 지방, 그래서 경상도 지방으로 전개가 되고 또 하나는 기호죠, 기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양쪽으로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학파가 당파가 되고 당파가 학파가 되는 거예요. 맞으면 조선시대 때는 정치나 행정이나 벼슬아치 관료가 누가 되느냐. 결국은 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맞으면 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결국은 벼슬아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선시대 때는 학파가 당파가 되고 당파가 학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에 16세기에 여러분 아시는 우리가 이제 퇴계 선생님, 영남에서는 안동의 퇴계 선생님, 또 우리 진주의 남명 조식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호에는 경기도에 물론 또 경주에 회제 이현적 선생도 계시죠. 기호에는 이제 경기도에 화담,
개성이죠. 서경덕 선생이 있고, 서경덕.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에 하서 김인호 선생이 계세요. 장성에. 그 다음에 이제 김제에 가면, 정읍에 가면은 또 일제 이항이라고 하는, 여러분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대단한 또 유학자가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파주에는 우계 성운 선생이 계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강릉에 율곡 이희 선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 또 누가 있냐면 고봉 기대성 선생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6세기는 우리나라 성리학의 전성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의 유학이 뭐냐? 영남과 기호로 갈려서 전개가 돼요. 그것이 당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돼요? 동인, 서인이 되죠. 동인, 서인.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동인은 이제 동인대로 또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서인은 노론, 소론으로 갈라져요. 노론, 소론으로.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 말씀을 드리는 이 두 분, 자, 우암 송시열은 뭐냐? 노론의 중심 인물이에요. 명제 윤정은 소론의 중심 인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론과 소론, 정치적으로는. 근데 이 두 분의 이 노론, 소론으로 갈라진 것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 노론은 율곡학파가 되고 소론은 우계학파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계학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우암 송시열과 명제 윤중이 살았던 17세기, 이때가 뭐냐면 현종 숙종 시대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혜빈, 그 숙종 시대야말로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당쟁이 극심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17세기. 이 17세기는 정말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역사적 시기였어요. 특히 청나라한테 1592년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어서 7년 전쟁을 거쳤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청나라한테 바로 병자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침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겪게 되지요. 그 다음에 당파 싸움이 심각하지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가난과 그 다음에 질병, 이런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시대가 바로 이 17세기예요. 그 17세기의 중심인물이 바로 누구냐? 우암 송시열, 또 한 분은 바로 명제 윤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분 간의 갈등. 근데 왜 이 두 분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는가? 바로 이 명제 윤정은 우암 송시열의 애제자예요. 가장 총애를 받았던 제자예요. 근데 사제지간에 금이 가요. 그래서 결국은 사제지간에 금이 가면서 결별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또 결별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두 분의 결별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념적인 차이가 있다. 말하자면 사상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있다. 그런 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선 이 우암 송시열 선생은 여러분들 어떤 분이냐면은 자, 이 우암 송시열 선생은 누구 제자냐면은 김장생의 제자예요. 김장생은 호가 사계지요, 사계. 사계 김장생. 충남 논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영남 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태계 선생이나 또 남명 선생님은 익숙하지만, 그죠? 이 기호 쪽은 여러분들 낯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안 잡숴 보신 음식도 오늘 잡숴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늘 그저 남명 선생님, 태계 선생님만 알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호 쪽에 조선 쪽의 유학자 두 분입니다. 자, 이 우암 송시열 선생. 자, 이분은 스승이 누구냐? 사계 김장생 선생이에요. 김장생의 아들이 누구냐면 김집이에요. 김집인데 이번에 호가 이제 신독제예요. 신독제. 자, 근데 이 두 분 다 문묘의 배양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이 문묘에 배양된 분은 이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계 신독제. 사계 신독제. 이게 광산김씨죠? 광산김씨. 그래서 광산김씨 분들이 어깨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할아버지 자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김장생 선생은 그럼 누구 제자냐? 말할 것도 없이 누구냐? 율곡 제자예요. 율곡. 바로 율곡 선생 제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곡 선생. 그런데 바로 여기 송시열 선생은 바로 이 율곡 학파의 바로 정통이고 적전이에요. 가장 중심 인물이에요. 사실 율곡 선생은 제자로 볼 때 그렇게 제자가 태계 선생님처럼 많지도 않았어요. 네. 중봉 의병장 중봉 조원 선생도 율곡 제자예요. 그러나 그분 의병에 참여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바로 여기 사계 김장생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분 설화에서도 많이 제자가 나왔지만 이 율곡을 정말 빛낸 것은 누구냐? 여기 우암 송시열이에요. 여기 이제 또 하나 얘기한다면 송준길 있죠. 송준길. 호가 동춘당이죠. 동춘당 송준길. 자, 이분들도 송시열, 송준길도 뭐예요? 문묘에 배양돼 있죠. 그렇죠? 네. 이분들은 한 집안이에요. 숙질간이에요. 숙질간. 또 나이는 1살 차이고 평생을 같이 똑같이 송시열, 송준길. 그러니까 이분들도 문묘에 배양돼 있고 여기도 문묘에 배양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우암 송시열이에요. 근데 이 우암 송시열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냐? 이 시대에 임금 아닌 거의 임금이었어요. 임금 아닌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위상으로 보나 학문적 위상으로 보나 이 시대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우암 송시열은. 그래서 별명이 태산교학이에요. 태산교학. 그리고 이분은 대로라 대로. 국가의 큰 원로, 국가의 어른이죠. 그럼 국가의 어른, 대로, 태산교학. 이런 별명이 붙은 분이 누구냐? 바로 우암 송시열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오래 살았어요. 83세인가 4세, 83세일 거예요. 아마 우리 나이로. 근데 사약을 받고 사형당한 거예요. 사약받고. 그러니까 아마 자연사였으면 굉장히 오래 사셨을 거예요. 제주도 기양 갔는데 또 불러서 정읍에서 결국 사약을 받고 세상을 마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서원에, 전국 서원이 우리가 엄청 많죠. 200몇 개가 되죠. 그 서원에 배양되어 있는 인물, 가장 많이 배양되어 있는 분이 누구냐? 태계율곡이 아니에요. 바로 우암 송시열이에요. 우암 송시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원에 가장 많이 모셔져 있는, 배양되어 있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우암 송시열이에요. 그만큼 이 우암 선생은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또 우리나라에
이 자자, 송자. 여러분이 중국에서 보면 어때요? 공자, 노자, 장자, 묵자, 한비자, 자자. 자자라는 건 뭐예요? 존칭이죠? 그죠? 존칭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 조선의 유학자 가운데 자자로 존칭되는 분은 우암 선생 한 분뿐이에요. 송자입니다. 송자. 그것도 정조 임금이 송자로. 그래서 이분의 문집은 송자대전이에요. 송자대전. 예? 송자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우암 송시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얘기되는 분이 또 누구냐 하면은, 자, 누구냐? 명제 윤증이에요. 명제 윤증. 호가 명제죠. 명제 윤증이에요. 윤증. 명제 윤증. 네. 우암하고는 한 22년 차, 나이로는 22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부모뻘도 되고 스승이고 그래요. 자, 이 윤증은 누구 아들이냐? 윤선거의 아들이에요. 윤선거. 윤선거는 호가 노서예요. 노서라고도 하고 미촌이라고도 해요. 노서 윤선거. 여기 윤선거는 누구냐? 여기 송시열, 송준길과 아주 막역하게 공부했던 동문수학한 친구예요. 다 누구 제자냐? 여기 김장생, 김집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호서명현이라고 그래요. 충청 오현. 이 당시 충청도의 대표적인 유학자예요. 여기 윤선거도 송시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아주 그때 막역한 친구들이에요. 같이 떠돌아다니며 시도 짓고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 바로 여기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 같은 친구들이. 근데 그 윤선거가 누구냐? 명제윤증의 아버지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윤선거는 또 누구? 윤황이에요. 윤황. 이분은 호가 팔송이에요. 팔송 윤황. 여러분은 생소하시지만은 이 윤황이라는 분도 대단한 유학자고, 이분도 바로 뭐냐? 병자호란 때 맞아면 척화파예요. 청음 김상원과 마찬가지로 척화파예요. 그래서 청나라에 저항을 했던 그 당시에 유교 지식인이에요. 의리가 있었던 의리파. 그런 유학자가 누구냐? 팔송윤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 바로 우계 선생. 우계가 누구예요? 성훈이지. 이름이 성훈. 자,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훈, 우계 성훈. 여러분이 율곡은 많이 하셔도 우계 성훈은 낯설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요? 창녕성씨죠? 창녕성씨요. 창녕성씨. 자, 우계 성훈.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계 성훈. 호가 우계예요. 이분은 경기도 파주 사람이에요. 경기도 파주예요. 우계성훈. 근데 이 우계성훈은 누구예요? 율곡과 도의지교를 한 분이죠. 율곡 선생과 평생 율곡 선생하고 율곡 19, 우계 선생 20살 때 손잡고 맹세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좋은 친구가 되자. 응?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이 나라의 인물이 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평생을 우정을 변치 않고 절차 탁마해서 두 분 다 뭐냐? 정말 조선의 유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곡과 우계 두 분 다 뭐예요? 문묘에 배양됐죠. 그리고 기호유학의 중심 인물이에요.
기호유학의 중심인물이에요. 예? 바로 저 우계 성운. 율곡과 우계, 우계와 율곡 이 둘은 아주 짝꿍이에요. 짝꿍.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곡 선생이 어떻게 우계하고 그렇게 친했나 어렸을 때부터. 맞아면 19, 20살 때부터 왜 그랬을까? 율곡 선생은 강원도 강릉 사람이지만 아버지 고향이 경기도 파주예요. 그 파주에 율곡촌이라는 밤나무 꿀이죠. 율곡촌. 거기가 아버지 고향이에요. 덕수이 씨. 예? 덕수이 씨 아버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서 제사 지내러 가고 명절 때 가고 이랬겠죠. 자주 갔지요.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난 거냐. 우계 성운을 만난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둘이 아주 막역한 친구가 되고 둘이 평생 변치 않는 우정을 갖고 일생을 살았어요. 서로 존경하면서. 대단한 거예요. 이 율곡과 우계의 우정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자, 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맥이. 지금 문제가 되는 송시열과 윤정환이. 근데 결국 저 끝에 가면 누구로 닿아요? 율곡과 우계로 닿죠? 근데 여기 윤왕이 누구냐, 윤왕이. 바로 우계 성운의 사위요, 사위. 사위. 우계 성운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뭘로 연결됐어요, 여기는? 여기는 스승과 제자의 사제 관계죠? 근데 여기는 뭘로 연결돼야 되냐? 여기는 집안. 맞으면, 가학이죠, 가학. 맞으면 우계 선생의 학통이 사위한테로 간 거예요. 파평윤 씨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거쳐서 명제 윤증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맥락을 아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여기 윤증이 송시열과 갈등을 하게 되는 데는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 사실 여기 우암은 송시열 선생은 명제 윤정으로 볼 땐 뭐예요? 아버지의 친구예요. 아버지의 막역한 친구. 또 동시에 뭐예요? 스승이요. 존경하는 스승.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송시열은 막역한 친구예요. 또 아버지하고 송시열 선생은 누구 제자예요? 김장생, 김집의 제자예요. 같은 동문이요, 동문.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이 두 분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마침내 뭐냐? 헤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조선 쪽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또 기호 유학에 있어서도 하나는 뭐냐? 율곡 학파, 또 하나는 우계 학파. 그러니까 학파가 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사전에 이제 아시고,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명제 윤정 선생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할게요. 명제 윤정은 어떤 분이냐. 명제 윤정은 이때 숙종시대에 맞으면 조선 유교의 3거두가 있어요. 3거두가. 3대 인물이. 맞으면 그때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 누구냐? 세 사람이에요. 하나는 송시열이에요. 이때 나이가 제일 많은 원로죠. 송시열이.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면은 박세채라는 분이 있어요. 박세채. 남계 박세채. 여러분들 박세채. 바로 이분도 동국 18년이죠. 이분도 문묘에 배양된 동국 18년이에요. 그래서 박세채, 윤정, 송시열 이 세 분이 뭐냐? 그 당시 숙종대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영향력이 대단히 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송시열과 이 나머지 두 분과의 관계가 안정을 삐걱거리는 거예요. 이걸 임금도 알아. 임금도. 그러니까 나라의 안정과 국가적 안정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는 또 그 당시 조선 그 지식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세 분이 잘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임금이 볼 때도. 그 임금도 노력을 많이 하는. 근데 이때 숙종 임금이 이 명제 윤정을 굉장히 좋아했고 존경했어요. 명제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또 명제는 학문도 높고 굉장히 인품이 괜찮은 분이에요. 존경받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숙종이 벼슬을 계속 내려요. 만약 명제한테 벼슬을. 근데 이 명제 윤정은 평생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평생 제야에서 처사로서 일생을 마친 분이에요. 그래서 숙종이 오죽해야 네 얼굴 한번 보여다오 그래. 네 얼굴 한번 보여다오. 한 번 좀 조정에 들어와라. 임금이 그러는데도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평생을 임금한테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재상에 벼슬을 받은. 그래서 얼굴 없는 재상의 별명이 얼굴 없는 재상. 그런 분이 바로 이 명제 윤증이에요. 예. 자, 이제 그런 이해를 갖고 그래서 이제 이 송시열하고 이제 명제 윤증하고 이제 우리가 관계를 좀 보면은 우선 이 명제 윤증은 잠깐만. 이 윤정은요 정말 집안이 좋아요. 집안이 명문가입니다. 정말 명문가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윤선거인, 아버지도 대학자예요. 할아버지도 팔송 윤왕도 대학자예요. 거기다 외할아버지가 누구요? 외할아버지가 우계성운이요. 외조부가. 예? 외할아버지가 우계성운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적인 인맥으로 봐도 대단하죠. 근데 여기에 또 누가 있냐? 윤정의 장인어른이 바로 탄홍 권씨라는 분이에요. 권씨. 이분 생소하시죠? 근데 이분도 이 호서 기호 지역에서는 유명한 학자예요. 원래 이분들은 학매로 따지면 이 영남 분들이에요. 영남. 기호 남인에 속해요. 기호 남인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바로 이 탄홍 권씨의 아버지가 바로 만해 권득기라는 분이고 그분도 대학자예요. 그리고 여기 탄홍 권씨의 손자가 또 유의당 권이진이라고 하는 대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안동 권씨인데 이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게 탄홍 권씨는 누구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송시열, 송준길, 또 대전의 이유태, 또 윤선거, 또 신암 유계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 시대에 시를 짓고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분이 바로 탄홍 권씨예요. 그러니까 윤정의 아버지 윤선거하고 같이. 자, 여기에 또 한 분이 누가 있느냐?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또 한 분이 여기 또 여기에 관계되는 분이 또 유명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 백호 윤휴예요. 윤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백호, 윤, 휴.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교과서에 뭐로 나와요? 사문난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사문난적의 주인공이 바로 이 백호, 윤유예요. 사문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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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문이라는 것은 우리 유교에서 사문 또는 사도 이런 말 많이 있어요. 사문, 사도, 사도, 사문. 저 사자가 이사자지요. 이 도란 말은 우리 유교란 말이에요. 우리 유교. 우리 유교를 어지럽히는 도적놈. 우리 유교를 어지럽히는 도적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유교를 어지럽히는 아주 나쁜 놈. 네? 이 소리예요. 사문난적이란 말이. 그러니까 바로 우리 역사상 바로 이 백호윤유라는 분이 바로 우암 송시열에 의해서 사문난적으로 말하자면 유교 사회에서 제명처분을 퇴출을 다 하는 거예요. 퇴출을. 근데 저 백호윤유도 원래는 어디 사람이냐? 영남 사람이에요. 기호 지역에 살았던 남인이에요. 남인. 근데 이분이 어디 살았느냐? 대전에 살았어요. 대전에. 청년 시절에 대전에서 살았어요. 대전에서. 그러니까 우암 송시열보다는 나이가 10년 후배예요. 10년 후배.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뭐냐? 그 시대의 기호지역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 그때는 대전이 아니라 뭐 해덕이죠. 해덕입니다. 대전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나온 말이고, 거기는 해덕이죠. 해덕, 논산, 금산, 공주, 이 지역에 있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바로 유교 지식인들. 이 그룹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숙종 시대에 말하자면 당쟁의 장본인들이 다 여기 다 모여 있다. 예? 특히 누구냐? 저 백호윤유. 저 양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양반이. 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분이 화약고요. 화약고.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송시열과 윤정과의 갈등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윤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윤정이 아니라 윤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윤정은 파평윤씨고 윤유는 남원윤씨예요. 관양이 달라요. 관양이 달라요. 두 분이. 자, 그래서 여기 윤정은 이제 윤정의 그 학문 연원을 보면 이분은 진짜 복이 많은 게 거기다가 여기 윤왕의 아들이요. 몇 명이냐? 8명. 윤왕의 아들이 이게 걷자돌림이거든. 걷자돌림. 근데 뭐냐? 팔거예요. 팔거. 아들 8형제가 다 걷자돌림인데 윤민거, 윤훈거, 윤순거 이렇게 쭉 해서 8명인데 8명이 다 공부를 했고 다 과거에 속과 대과를 합격한. 그러니까 아주 명문가예요. 명문가. 근데 이들이 어디에 털을 잡았느냐? 충청남도 논산의 바로 노성. 노성이야. 노성. 충청남도 논산군 지금 노성면이야. 노성면. 그래서 여기 윤선거의 호가 노서지요. 노서 이렇게. 그래서 노서라는 호를 붙인 거예요. 윤선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바로 거기 충남 논산 바로 노성 지역에는 윤씨들의 집성촌이에요. 거기는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따 제가 말씀드릴 율곡학파와 우계학파를 대표하는 서원이 논산에 다 있는 거예요. 맞으면 율곡학파는 어디냐? 도남서원이요. 여러분들 아마 도남성 혹시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왜냐하면 유네스코에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도 됐고, 예. 아주 거기는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 이분들을 모신 바로 서원이 바로 도남서원이에요. 그러니까 도남서원은 아주 기호학파의 대표적인 서원인 거예요. 그게 특히 뭐냐? 율곡학파예요. 율곡학파. 근데 그 건너 쪽에 노성면에는 노광서원이라 노광서원. 이 노광서원은 누구냐? 바로 여기 지금 윤씨들, 예? 윤씨들. 윤선거, 윤왕, 또 명제, 윤정. 그러니까 말하면 거기는 소론의 서원이고 이쪽은 노론의 서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현장이 바로 거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노론, 소론, 남인이 치열하게 싸웠던 현장. 그때 남인을 대표한 게 누구냐? 바로 백호 윤유구. 노론은 송시열이고, 소론은 명제 윤정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말하자면 17세기 학문적인 경쟁과 함께 정치적인 당파의 싸움이 벌어졌던 현장, 우리 이제 그 전말을 지금 한번 훑어보는 건데, 그래서 윤정은 이렇게 집안이 좋았고, 집안이 아주 명문가예요. 예, 집안이 명문가고, 그 다음에 또 장인어른이 누구요? 탄홍 권씨라고 하는 아주 대학자예요. 그러니까 장인한테도 배우고, 아버지한테도 배우고, 또 누구요? 우암 송시열한테도 배우고, 예? 우암 송시열한테도 배우고. 그래서 이 윤정은 복이 많아서 딴 사람은 한 분 선생님한테 배우기도 어려운데, 이 윤정은 정말 당대의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분들을 다 이렇게 만나서 수업을 했다. 예, 그런 그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나 지금이나 또 이제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혼인관계로 또 연결되죠? 그렇죠? 예. 예, 혼인관계를 끈끈해지면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지금도 우리가 뭐 재벌들은 재벌들끼리, 또 법조인들은 법조인들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이 시대도 그랬어요. 이 시대도 이 혼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명제 윤정의 말하자면 작은 아버지 윤문거, 그분의 아들이 누구냐? 윤박인데 송시열의 사위요. 송시열의 사위. 그러니까 윤정의 작은 아버지인 윤문거의 아들, 그 윤박이 송시열의 사위요. 그러니까 벌써 송시열하고 뭐요? 이게 사돈지간이 되죠?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제 윤정은 권씨의 사위고, 그 다음에 송시열의 사촌형이 송시영인데, 이 송시영은 윤선거의 또 작은 아버지인 윤전의 딸을 아내로 맞아요. 사위란 말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송시열은 권씨의 아들 윤추를 큰 사위로, 또 윤문거의 아들 윤박을 둘째 사위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윤유, 권씨, 송시열, 윤선거, 이 네 저기가 전부 혼인관계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혈연관계로, 혼인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또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 자, 이제 그러면 이 송시열과 윤정의 갈등이 그냥 한 가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이
밀접하게 연결된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바로 이 강화도 사건이에요. 강화도 사건.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1636년 12월에 바로 청태종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 들어와요. 자, 이렇게 되니까 벌써 10여일 만에 서울까지 쳐들어왔어요. 서울까지.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인조는 어디로 피하느냐? 남한산성으로 피하고. 여러분 혹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청음 김상원과 지천 최명길의, 그렇죠? 예, 이 두 분의 그 나라 사랑을 다룬 영화가 바로 남한산성이에요. 예. 그래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갇힌 거예요. 고립된 거예요. 근데 왕실의 가족들은 다 어디로 끌고 갔느냐? 강화도로 끌고 간 거예요. 강화도로. 왜? 강화도는 섬이니까 거기다 이제 말하자면 진을 치고 그러고 왕실 가족들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윤선거도 친구들과 함께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우리도 강화도를 지키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키다가 이 성이 함락되면 그때 우리는 적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 약속을 한 거예요. 자살하자, 자결하자. 우리 죽는다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에? 이거 우리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 그죠? 나 죽겠다. 나 뭐뭐 안 되면 죽을 거야. 이건 참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윤선거는 그때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강화도가 함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약속했던 분들이 다 죽어요. 전부 자결을 해요. 윤선거의 작은아버지 윤전도 작은아버지도 자살을 하고 같이 갔던 아내 공주희 씨도 목숨을 끊어요. 부인이. 그리고 여러 친구들이 또 같이 죽어요. 막. 그런데 윤선거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 아버지 윤왕이 남한산성에서 인조대왕을 호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왕에 죽는 거 아버지나 좀 보고 죽여야겠다. 이런 욕심으로 마침 그때 이 왕실 사람들하고 아는 분이 있었어요. 윤선거가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노비 복장을 변복을 한 거예요. 노비 복장을 하고 탈출을 한 거예요. 강화도에서. 성공을 한 게 목숨을 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어떻겠어요? 유학자가 죽기로 약속을 했는데 죽지도 않고 또 친구들도 죽고 심지어는 부인도 죽었어. 공주희 씨 부인도 죽었고 작은아버지도 죽고 친구들도 죽었는데 본인은 변복을 하고 탈출한 거로. 그러니 이건 뭐 부끄러운 일이죠. 안 그렇겠어요? 응? 이건 유학자로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윤선거는 그 후에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보면 상소문마다 임금한테 올리는 상소문에도 죽을 죄를 지은 신윤선거는 이렇게 해요. 죽을 죄를 지은 신윤선거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많은 자성을 하고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하고 그 부끄러움을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그냥 평생을 벼슬길에 안 나갔어요. 평생을. 그리고 재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재혼도. 그러니까 적어도 유학자로서 어쨌든 실수는 했지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학문도 굉장히 높아요. 학문도.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친구들도 별로
욕을 안 했어요. 맞으면 우암 송시열이나 송준길이나 그 친했던 친구들도 윤선거의 그러한 맞으면 호란 이후의 처세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 거예요. 용서를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다시 거론하진 않았어요. 예. 그러나 바로 이 사건은 뭐가 되느냐. 결국은 아까 명제 윤정이 평생 벼슬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나간 거냐. 아버지 때문에 안 나간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네. 아버지의 그 멍에. 그래서 아버지의 그걸 부끄러움을 자식도 이어봐 준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뭐가 있느냐? 또 하나는 바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지금 이 항맥은 이 사람들은 윤정이나 윤선거나 이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누구냐? 우계성운이에요. 우계성운. 외조부. 윤선거의 외조부 바로 우계성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아주 정신적 지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창녕 성씨들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창녕 성씨들은 가학이 있어요. 가학통이 있어요. 가학통이. 가학통. 이게 뭐냐? 은거자수, 은거자수, 성현자기. 은거자수, 성현자기. 숨어 살면서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거예요. 숨어 살면서 나 자신을 잘 지키고 성현자기라. 성현이 되기를 스스로 기약한다. 성현이 되기를 스스로 기약한다. 성현이 되기를 스스로 기약한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 바로 성삼문 선생 사건 이후에 터진 거 이게. 맞으면 성삼문 선생과 성삼문 선생뿐이 아니에요. 성삼문 선생의 그 일족들이 집안들이 그때 다 연루가 많이 됐어요. 그때 이 창녕성 씨들은 아주 엄청난 참화를 겪은 거예요. 맞으면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멸문지화를. 네? 그러고 나니까 이 창녕성 씨 집안에서 뭐냐? 벼슬하지 마라. 벼슬하지 마라. 벼슬하면 죽는다. 벼슬하면 죽는다. 이렇게 되겠죠. 네? 네,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가지 말고 숨어 살아라. 숨어서 어떻게 그냥 있는 거야.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떻게 응? 나 자신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성현이 되기를 스스로 기약해라. 그러니까 성현이 되기를 목표로 내걸고 묵묵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게 창녕성씨들의 가학이에요. 그럼 이 학풍은 뭐예요? 일종의 은둔적인 거죠? 이건 은둔적인 거고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학풍이에요. 응? 이 학풍이 우계성운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계성운도. 우계성운의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예요? 성수침 죄송해요. 아이고 예 머리가 성수침 선생. 성수침 선생의 동생이 성수종. 성수침, 성수종 두 분 다 누구냐? 정암 조광 선생의 제자예요. 예? 근데 이분들이 다 뭐냐? 다 벼슬 안 했어요. 벼슬 안 하고 제야에서 활동했어요. 처사로서. 이러한 창녕성씨의 말하자면은 처사형의 학풍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파평윤씨 쪽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여기서 무슨 사건이 터져? 윤선거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윤선거의 사건이 터지면서 바로 강화도 사건. 그 윤선거의 강화도 사건이 터지면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
벼슬에 나가면 안 된다. 나가지 말자, 나가지 말자. 이렇게 은둔적인 소극적인 학풍이 이 파평윤 씨에도 부르닥친 거예요. 그 중심물이 누구냐? 바로 윤선거, 윤정이다. 그 말이에요. 윤선거, 윤정이다. 그렇게 하고서 자 10분간 휴식을 하시고 그리고 둘째 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 황산서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김장생 사계 신독제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누구냐면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그 다음에 노서 윤선거, 그 다음에 초려 이유태, 또 신암 유계, 이 사람들이 같은 동문이에요, 동문.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떼지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계도하고 또 시모임도 갖고 철렵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데 이때 바로 이 논산의 황산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묵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논쟁이 이제 벌어졌어요. 이 논쟁은 1653년의 일인데, 그래서 이때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백호 윤유의 문제예요. 백호 윤유. 윤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예요. 네? 윤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이 윤유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윤유는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총명한 분이에요. 천재형에 가까운 분이에요. 천재형에. 나이는 송시열보다 한 10년 후배예요. 10년 후배. 그래서 사실은 송시열이 젊은 시절에 이 속리산 복천함에서 만났을 때 거기서 만났어요. 공부하는 윤유를 만났어. 거기서는 어떠냐? 송시열이 윤유를 아주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정말 큰 인물이 될 인재다 하면서 송시열이 거기서는 아주 굉장히 격려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윤유는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머리가 총명해요. 맞아요. 잘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난 분들이 어떤가요? 잘난 척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율곡 선생 있죠. 율곡 선생과 바로 우계 성훈 선생이 두 분이 친구잖아요. 나이는 1살 차이에요. 1살 차이. 맞아요. 우계 선생이 1살 선배예요. 그런데 이 두 분 간에도 보면 어떠냐. 율곡 선생은 정말 천재거든요. 9번 과거 시험을 봐서 9번 다 장원급제니까 9번 다. 그래서 율곡 선생은 그냥 입으로 내뱉으면 그냥 논문이요, 논문. 그냥 입으로 떠들면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거든요. 율곡은 이 글을 쓰면 수정이 없어요, 수정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20대의 학설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태계 선생님 같은 분은 고치고 다듬고 또 다듬고 고치고 이러는 거예요. 태계 선생님. 근데 율곡은 툭 튀었어요. 시원시원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율곡은? 잘난 체를 하시죠. 아무래도. 네? 그럼 어떻게 하죠? 보기 싫은 사람도 많이 있죠? 잘난 체 하니까. 그래서 율곡 선생님은 좀 남들의 비난도 좀 받아요. 저기 있어요, 저기. 근데 우계 선생님은 어떠냐? 우계 선생님은 아주 겸손하신 게요. 아주 겸손하셔.
이 양반은 뭐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이런 거 안 하시거든. 그 이분은 뭐냐? 아휴, 내가 뭐하나, 내가 뭘 알아. 그건 태계 선생님하고 똑같은 겨. 태계 선생님도 그렇죠? 태계 선생님도 뭐요? 그 태계라는 호가 물러날 태자예요. 태. 원래는 토계거든요. 태계 선생님 앞에 흐르는 신의 이름이 토계예요. 토계, 토끼토자. 근데 그 태자로 바꾼 거예요. 태계 선생님이. 태계 선생님은 태자를 좋아해요. 태가 뭐요? 물러나는 거예요. 율곡은 안 그래요. 율곡은 뭐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율곡은 전진이요. 근데 태계 선생님은 물러나는 거예요. 그 물러난다는 거 뭘까요? 겸양이죠? 겸손, 겸양이에요. 내가 뭘 하나, 그죠? 응? 아우, 나는 부끄러워. 내가 뭘 잘 알아. 나는 부족해. 이런 거죠. 근데 우계 성원 선생님도 그래요. 근데 윤유는 바로 율곡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윤유는 뭐냐? 자기 주장을 잘해요. 자기 주장을. 응? 맞아면 이렇게 이제 친구들끼리 막 서너 배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자기 주장과 학설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독창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좋게 보면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창의력이. 남이 생각하지 못한 걸 하는 거거든. 에? 근데 한쪽에서 보면 뭐예요? 에이, 저 녀석 건방져. 지가 뭘 안다고 말이야. 어? 지가 뭘 안다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윤유는 이렇게 좀 남들과 이렇게 봤을 때 어떠냐? 튀어나가게 아주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주장을 많이 해. 예, 이런 분이요. 여기서 이제 바로 예송 사건이 벌어지는 예송.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송이 뭐예요? 예 논쟁이죠. 예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사건이 이때 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송에서도 누구와 싸우느냐? 우암 송시열과 싸우는 거예요. 우암 송시열. 그때 이제 남인과 서인과의 싸움이잖아요. 남인과 서인. 예? 근데 이 서인의 대표가 누구냐?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그리고 남인은 바로 백호 윤유가 앞장서는 거예요. 윤유가. 이런 싸움이 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송시열은. 거기서부터. 예. 거기다가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대학 중용, 효경을, 경전을 이 백호 윤유가 주자가 해놓은 걸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대학 중용의 이 순서를 바꿔놓은 거예요. 순서를. 그리고 주자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우암 송시열이 봤을 때는 엄청난 사건이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는. 왜냐? 송시열은 어떤 분이냐? 송시열은 주자를 보기를 하늘같이 봐. 주자는 뭐냐? 제2의 공자요. 제2의 공자. 주자는 제2의 공자요. 주자의 말씀은 한 말씀도 틀린 게 없고 주자의 글은 한 글자도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뭔가요? 종교죠? 이쯤 되면 신자예요, 신자. 그렇죠? 종교요. 그런데 우암이 볼 때, 이 새파란 10년 후배가 윤유란 놈이 주자의 해석을 지멋대로 고쳐? 거기다가 중용 대학의 편차를, 이 목차를 지멋대로 앞뒤로 막 바꿔놔? 우암이 볼 때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건 나쁜 놈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그게 이런 거죠. 감히 어떻게 지가, 이거냐, 감히. 이거 뭐냐, 이건 주자를 능멸하는 거야, 이건. 주자를 능멸하는 거야. 이거는 사문과 사도를 어지럽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우암이
그냥 뭐 화가 난 거지, 화가. 예. 바로 이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황산서원에 모여서 지금 뭘 하는 거냐? 이러한 윤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토의하는 겁니다. 네? 윤유를 놓고, 자, 여기서도 누냐? 여기서도 우암의 말빨이 제일 세요. 여기서도 우암이 제일 어른이에요. 우암도 뭐예요? 우암도 자기 주장이 강하죠.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암이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히 누가 문제가 되느냐? 윤선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윤정의 아버지. 에? 왜? 이 윤선거는 누구 편을 드느냐? 백호 윤유를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아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꼭 주자 선생님 말씀대로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잖아.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기. 윤석열은. 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금 우리가 어때요? 응?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용납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그죠? 그럼 전부 뭐요? 내 편 가려잖아요. 내 편. 나만 따라와야 돼. 내 의견 따라와야 돼. 안 따라오면 뭐요? 다 이거 나쁜 놈이요. 다 이단이요. 다 족이요. 그죠? 지금도 우리 사이가 그 모양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이가.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 사이도 보세요. 그냥 완전히 어떠한 주장하면 거기에 주장해. 그러니까 남의 얘기, 남의 주장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주장만 옳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즘으로 말하는 오암 선생은 좀 뭐예요? 상당히 보수적이다. 상당히 보수적이다.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을 똑같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에? 다 달라요. 다. 색깔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도 오암 송시열 선생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 거의 극우에 가깝다. 극우에 가까워요. 오암 선생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측에 가장 끝에 서 있는 분이 송시열 선생이에요. 그런데 윤유는 지금 어느 쪽이요? 사실은 윤유는 이쪽에 서 있는 거예요. 이쪽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윤선거가 지금 누구 편을 들어? 윤유 편을 든단 말이에요. 윤유 편을. 그러니까 송시열이 볼 때 뭐예요? 이놈아, 너도 나쁜 놈이요. 너도 똑같은 놈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냐? 춘추의리가 나와요. 춘추의리를 송시열 선생이, 인마 춘추의리에 의하면, 내가 더 나쁜 놈이요. 같은 편을 듣는 놈이 더 나쁜 놈이요. 이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황산서원에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윤선거는 윤유를 높이 평가했다. 윤선거는 1차적으로 뭐냐? 윤유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맞아. 윤유의 그 창의성이나, 학문적인 역량이나, 또 생각이나 이런 점에서 윤선거는 윤유를 말하자면 좋게 본 거예요. 호의적으로 보고 좋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한번 의리는 천하의 공물인데, 자, 이게 의리는 천하의 공물이요. 자, 의리는 천하의 공물이다. 자, 의리는 천하의 공물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요. 자, 의리라는 건 뭐냐? 천하의 공물이요. 우리가 진리란 말이요. 진리. 저 의리란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건 뭐냐? 천하의 공물이요. 진리는 어느 개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개인이 예를 들면 누가 말하는 건 다 진리요 이 얘기죠. 누가 말하는 건 무조건 오라 아니라는 거요. 이거는 진리라는 건 공물이요. 공물이라는 건 뭐요? 공공의 것이요. 공공. 에? 나도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너도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개인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개인기 아니에요. 진리는 공공의 것이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선거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의리는 천하의 공물인데 윤유가 그의 보는 바로서 자기 입장에서 주자의 주소를 논평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이 얘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선거는 진리라는 건 천하의 공물인데 윤유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보는 눈으로 주자의 해석을 보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야, 이 말이. 여기서 이제 누구예요? 송시열 선생은, 우암 송시열 선생은 주자의 해석이 어떻게 보면 무조건 옳다 소리죠.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늘날 보세요. 에? 지금 우리 유학계에도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때도 뒤에 나중에 가면 아마 우암 선생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도 우암 선생이 옳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안 그래요? 편들으니까. 편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 지금도 저 조국 놓고 보세요. 조국 놓고. 에? 그러니까 편들면 시시비비를 못 가리는 거예요. 편들면은. 안 그래요? 내 편? 저는요, 제 집사람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제 집사람 참 훌륭한데, 툭 하면 내 편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신 분들 좀 종종 있으실 거예요, 집에서 아마. 우리 마누라들이, 예? 남편한테, 당신은 왜 내 편 안 들어? 이런단 말이요. 근데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옳아야 편을 들지. 아닌 것도 편 들으라고 한단 말이야. 아닌 것도. 예? 그죠?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럼 우리가 부부관계뿐이 아니에요. 형님, 그죠? 친구, 다 마찬가지예요. 자, 형님하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어. 형제간에도. 그죠? 부자제간에 얘기될 수도 있어요. 부자제간에도.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아버지 말씀 무조건 옳아요. 그래, 네 말 자식이니까 무조건 옳다. 이게 우리가 윤리와 논리는 그런 점에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형님을 모시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와, 그죠?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송시열과 윤선거 사이에. 아시겠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학자지만 이 두 분 간에는 뭐냐?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얘기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네. 제가 이 얘기 또 해야 되겠네, 저도. 지금 광주 5.18 특별법인가가, 근데 그 중에 뭐가 나왔느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따지거나 떠들면 안 된다는 법이 통과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서강대 최진석 교수 같은 사람도 공개적으로 뭐라고 했잖아요. 부끄럽다고.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은 그 자체로 훌륭해요. 그건 우리가 참 기려야 되고 그 가치를 인정 안 하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하지 마라를 법으로 만든다?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넘어간 거예요. 이건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다못해 3.1 운동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학문적으로. 안 그래요?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응? 우리는 6.25 전쟁도, 독립운동도, 3.1운동도, 4.19 혁명도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 그걸 막 못하겠다. 이건 아마 앞으로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얘기 잘못하면 맞아 죽으니 큰일 나니까 말 못하죠. 근데 적어도 저는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이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뭐냐,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문의 자유는 공자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노자장자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석가모니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태계율곡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태계 선생님의 제자들 저는 이 태계학파도 그 점에서는 조금 저는 문제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 태계 선생님 학설도 문제가 있다면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볼 때 비판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선현이나 학자나 이분들을 우리가 추앙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시시비비를 통해서 우리는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훌륭한 점은 우리가 현창을 하고, 이래야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현창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 그래서 송시열과 윤선거의 이 시국에 대한 태도라든지 또 학문관이라든지 이 견해 차이는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게 뒤에 이제 송시열과 윤정이 갈라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중요한 문제, 어떻게 주자의 해석만 옳고 윤유의 해석은 틀렸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나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대학중용 논어맹자 있잖아요. 그럼 대학중용 논어맹자 이거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주자 해석만 옳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의 왕양명 같은 사람은 왕양명식의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그게 양명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의 실학자들은 뭐예요? 그들 나름대로도 해석을 해요. 그게 뭐래요? 그걸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대실학. 이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학자들도 새롭게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많아요. 이제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바로 이 우암 송시열 선생의 이러한 그 보수적인,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는 제가 볼 땐 옳지 않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암 송시열 선생이 주자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들 그 책에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이 주자를 낳으심은 실로 공자의 마음을 낳으심이다. 주자 이후로 한 가지 이치라도 박지 않음이 없고 한 글자라도 혹 어두운 것이 없는데 무엇이 의심할 바가 있어서 감히 의논을 보내는가. 혹 여기에 의심이 있으면 주자의 글에 대하여 그 분명치 않은 점을 지적하여 될 일이지 왜 마음대로 주자의 중용을 쓸어 없애 자기의 설로 대신하려 하는가. 이게 이제 바로 송시열이 바로 윤유의 태도를 비난하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의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사모임,
1665년, 한 12년 지난 후에 1665년에 바로 계룡산의 유성 쪽으로 가면은 동학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동학사에서 또 모여요. 거기서 또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이제 모여서 상의를 하다가 또 여기서 이제 윤유 가지고 또 싸움이 벌어져요. 자, 송시열이 뭐라 그러느냐. 이처럼 오래 다툴 필요가 없이 일단 한마디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네. 자, 공이 윤선거 보고 하는 거, 윤선거 자네 공이 한번 말해보게. 주자가 옳은가 윤유가 옳은가? 주자가 그른가 윤유가 그른가? 이게 우함이야 이게 윤선거한테 다구 치는 거예요. 노소 당신 말이야 얘기해봐. 우리 한마디였어. 우리 이렇게 싸울 거 없어. 한마디로 얘기해봐. 윤유가 오라. 응? 주자가 오라. 주자가 그런겨 윤유가 그런겨 한마디 얘기해봐. 이렇게 이제 그냥 몰아붙인 거예요. 윤선거가 한참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흑백으로 논하면 윤유는 흑이고 음양으로 논하면 윤유는 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송시열이 공이 비로소 크게 깨달았으니 사문의 다행이요 부무지간에 다행일세. 자네가 이렇게 깨달았다니 다행일세. 근데 나중에 이제 윤선거가 송시열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윤유를 가리켜서 흑인이 음인이 한 것은 그의 학설에 한정될 뿐이고 결코 인품 전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암이 하도 다그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으로는 맞으면 복종한 게 아니에요. 복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암은 이와 같이 윤유 편을 드는 윤선거가 매우 미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송 얘기 말씀 아까 드렸죠? 예송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예송은 두 번 일어나는데 기해 예송과 이제 갑인 예송인데 이게 제 1차 예송 때는 이게 이제 효종이 죽고 나니까 인조의 계비인 그 자의대비 조씨가 말하자면 효종으로 해서 몇 년의 복을 입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몇 년의 복을 입어야 되느냐 이랬을 때 결국 이 왕통으로 보면 이때 이제 윤유는 3년설을 주장하고 3년설을 송시열은 1년설을 주장해요. 그럼 여기는 무슨 논리가 있느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효종의 신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효종의 신분. 윤유는 뭘로 보는 거냐 하면은 왕통으로 보는 거예요. 효종은 비록 둘째 차남이죠. 원래 큰아들은 소현세자니까. 근데 소현세자가 죽었잖아. 네? 그러니까 비록 가정으로 보면 집안으로 보면은 둘째 아들 차자지만 그러나 임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으로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3년설을 얘기해요. 근데 송시열은 뭐냐? 말하자면 가통으로 보는 거예요. 집안의 윤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냐? 차납니다. 차자니까 1년만 입으면 된다. 참 복잡하죠? 이게 예설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논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때는 말하자면 임금이 송시열 말하자면 1년설에 손을 들어줘요. 그리고 결국은 이때 이제 어떻게 돼요? 남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논쟁 자체는 좋은데 근데 이 논쟁에 치면은 한쪽은 뭐요? 유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옳지 않아요. 이건 옳지 않아요. 그냥 싸우면 싸움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반드시 뭐냐? 반대 정파는 기양 가거나 그냥
완전히 처벌을 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 보복이 악순환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2차 예송 때는 또 뒤집어져요. 거꾸로 누가 이기느냐? 남인이 이겨요. 남인이. 그래서 이때 이제 송시열이 또 기양을 가요. 어디로 가느냐? 덕원으로 갔다가 나중에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로. 그 우암이 제주도로 기양을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또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한다고 하니까 그걸 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요. 송시열이. 맞으면 기양가 있으면 자숙을 해야 되는데 기양가 있는 몸으로 또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인들이 또 어떻게 해요? 괘씸죄로 몰아가지고 결국 정읍에서 사약을 마시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암 송시열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묘지명 사건이요. 묘지명 사건. 자, 요건 뭐냐? 이거는 이제 윤선거가 죽었어요. 윤선거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의 묘지명 비문을 맞아면 부탁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윤정이 볼 때는 그래도 아버지를 잘 아는 분이 송시열 선생이에요. 또 송시열 선생이 당대 어쨌든 위치를 볼 때 최고니까 가장 명망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또 윤정한테는 뭐예요? 선생님 아니에요. 스승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암한테 부탁을 했는데 우암이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사정해서 써줘도 이 박세채가 먼저 쓴 게 있었어요. 이 비문을. 근데 박세채가 아주 화려하게 잘 썼거든. 칭찬을 잔뜩 해서. 그러니까 뭐냐. 야, 박세채가 잘 썼더라. 이하동문이다. 난 할 얘기 없다, 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윤정이 송시열 선생 기양제까지 쫓아가서 막 애걸복걸을 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시지 말고 제대로 좀 써주세요. 제대로 써주세요. 사삭 사정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안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윤정은 상당히 섭섭했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송시열은 또 뭐냐? 윤선거 상에 가봤더니 윤유의 조문을 받아. 근데 이 우암이 볼 때는 이미 예송 사건 때 맞아면 관계를 끊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윤선거 집안하고 윤유하고는 단교를 한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근데 윤선거 상을 당해서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결국 또 윤유와 소통하고 지내는 것을 우암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배신자를 때리는 거예요. 배신자. 니들 부자가 나 몰래 윤유와 소통했구나. 이 나쁜 놈들. 배신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후이서라는 게 뭐냐? 이 기후이서는 요거는 윤선거가 우암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지나쳐. 맞아면 충고를 한 거예요. 우암한테. 송시열한테 친구인 윤선거가 맞으면 바른 소리를 한 글이에요. 근데 이거를 친구들이 말린 거예요. 이거 보내면 큰일 난다. 이거 우암 가만히 안 둔다. 우암 성격을 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내지 마. 안 보낸 글이에요. 안 보낸 편지요. 근데 이걸 떡하니 윤정이 아버지 묘지명을 쓰는데 참고하시라고 참고 자료로 그거를 우암한테 준 거예요. 윤정이. 그걸 읽어보니까 우암이 그냥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말이야 속으로 이랬었구먼. 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신유의서라는 게 또 있어. 이건 뭐냐? 요거는 누가? 명제가 우암에게 보내려고 쓴 글이에요. 이건 명제가 선생님한테. 근데 이 글은 뭐냐? 굉장히 이 글도 불순한 게 아니지. 맞으면 스승인 우암에게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맞으면 제자로서 스승에게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암이 볼 때는 굉장히 듣기 싫은 내용이요. 이것도 써놨는데 말리는 거요. 너 절대 그거 보내면 안 된다. 보내면 저 우암 가만히 안 있는다. 그게 말려서 안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박세채 있잖아요. 박세채의 사위가 누구냐면 우암의 손자예요. 우암의 손자가 처갓집에 왔다가 이 편지를 봤어요. 보니까 이게 할아버지한테 쓴 글이요. 그러니까 내용 보니까 이게 뭐 그렇거든요. 이걸 틀어다가 우암한테 갖다 준 게 할아버지한테. 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뭐냐? 명제 이놈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 한 번은 윤선거가 우암한테, 여기는 윤정이 또 우암에게 이 두 통의 편지가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우암이 또 화가 나고 섭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자면 윤선거, 윤정 부자와 그다음에 우암 송시열 사이에 이제 거리가 생겼죠. 자, 이래서 이제 송시열 선생도 어쨌든 당대 최고의 석학이고 뭘로 보나 학덕으로 보나 정치적 위상으로 보나 참 나라의 원로로서 존경받는 분인데 이렇게 되니 얼마나 슬프고 괴롭지요. 자, 이때의 그 심정을 박광일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토로한 내용이 나와요. 당신 제자한테 이때의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는 윤유가 총명하고 민첩하였으므로 내가 깊이 혹했다. 내가 굉장히 이뻐했다 그 말이. 한때 혹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태계, 율곡, 우계 등 재현의 단점을 말하기를 좋아하여 내가 일찍이 매우 걱정을 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뭐냐, 툭하면 태계 선생, 율곡 선생, 우계 선생을 비판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누가 누구보다 낫다 이런다 이 말이요. 그래서 평소에도 내가 안 좋게 봤다 이 말이요. 근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 하나가 누구냐면 율곡이에요. 율곡 선생은 당신의 선배 유학자들 아주 뭐 평가를 정암 조광조, 태계, 회계 이현적, 당신의 선배 학자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평을 해요. 이게 윤유가 이런 사람이에요. 윤유가. 그 후 다시 더욱 주자를 배척하고 거리끼는 바가 없으니 이는 과연 사문의 난적이요 이단 중에도 아주 심한 자이다. 이 때문에 내가 사도를 위해 윤유를 배척한 것인데 윤선거만은 극력 구호함으로 역시 내가 통절하게 나무랐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유로 맞으면 윤유를 우리 유림에서 배척했던 것인데, 근데 유독 윤선거가 이 윤유에 대해서 동정적이고 호의적이고 넉넉하게 너그럽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다 이 얘기예요. 기해년 이후에는 호크가 윤유를 단념하고 절교했는가 여겼는데 윤선거가 죽은 후에 윤유가 제문을 지어보내자 윤정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받았다. 그런 뒤에야 나는 그가 끝내 윤유와 절교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이 때문에 내가 그의 제문에 그 미의를 약간 표시했고 묘문도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이 윤정이 나를 원망해 금일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암도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저간의 사정.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이 갈등과 대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여기에 뭐가 깔려 있느냐면은, 하나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암과 명제, 윤정, 윤선거. 야, 윤선거, 윤정을 묶어서 얘기합시다. 묶어서 부자. 윤선거, 윤정, 부자. 그 다음에 우암, 송시열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당시를 볼 때 맞으면 윤선거나 윤유는 좀 요즘 말하면 진보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좀 개방적이었다. 학문이 개방적이었다. 좀 열려있는 거예요. 열려있어. 근데 송시열은 뭐냐?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아주 보수적이었다. 이 충돌이 일어난 거다. 그 단적인 게 뭐냐? 윤유를 보는 시각이에요. 윤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송시열과 윤선거, 윤정 부자 간에 엄청난 말하자면 견해 차이가 있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갈라지게 된 그 중간에 누가 있는 거냐? 백호 윤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풍의 차이인데, 이 송시열 선생은 우선 이제 이렇게 되겠지요. 송시열 선생은 학맥으로 볼 때 누구 학맥이냐? 율곡의 정통이요. 율곡의 정통. 율곡의 정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송시열 뒤에 계속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한말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한말까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노론 집권, 노론이 120년인가요? 노론이 장기 집권했죠. 그 중심이 바로 송시열 선생이에요. 근데 이쪽은 누구냐? 윤선거, 윤정은 뿌리를 보면 어느 쪽이냐? 바로 우계, 성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퇴계학파와 율곡학파가 싸우잖아요. 성리학으로. 조선시대 유학에서 볼 때 이 양파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퇴계학파가 율곡학설을 비판하고, 그러면 율곡학파에서도 퇴계학설을 비판하고 이제 막 싸우잖아요. 수백 년 동안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 속에서 이 율곡, 말하자면 송시열, 그 싸우는 대장이 누구냐? 송시열이에요. 그리고 송시열 제자들이 그걸 이어서 한 거예요. 한 300년 동안. 근데 이쪽은 어떠냐? 윤정 이쪽은 좀 자유로워. 첫째, 성리학에 있어서도 꼭 율곡학설을 그대로 따라야 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누구? 저 위에 누구? 우계 성운 선생을 존경해요. 외조부니까. 윤선거의 외조부예요. 외조부. 그러니까 이쪽은 어떠냐? 이쪽은 우계 선생을 지금 보는 거예요. 우계 선생을. 이렇게 돼요.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마음속에 쭉 있어요. 이래서 결국은 이제 둘이 우암과 명제, 윤정이 사제지간이 이제 정말 정면으로 대결을 해 절교 편지를 쓰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절교 편지를 쓰고. 그때 이제 어떠냐? 그때에 이 박세채가 중요해요. 근데 이 박세채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누구 편을 드느냐? 윤정 편을 들어요. 윤정 편을. 그리고 그때에 많은 소장파들이 윤정 편에 서요. 소장파. 그래서 우리가 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원로 그룹들은 바로 이제 우암 편을 드는 거예요. 우암 편을. 그래서 결국은 이 노론 계열이 결국은 율곡학파가 되고, 이쪽 소론 계열은 우계 학파가 된다. 그래서 학풍으로 볼 때도 이 율곡학파가 훨씬 보수적이에요. 그 이쪽은 좀 자유로웠다. 개방적이었고,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이었다. 그래서 이쪽에서 누가 나오느냐? 양명학이 나오는 거예요. 우기학파에서. 양명학이. 그러니까 조선의 초창기의 양명학자들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기학파에서 나온다.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특이한 점이고. 그래서 이 기호학맥, 기호학파 속에서 율곡학파와 우기학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 단초를 제공한 분이 누구냐? 송시열과 바로 명제 윤정이다. 어때, 이해되시죠? 예.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자, 없으시면 제 얘기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뵈어서 대단히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